어디서 한 번쯤 본 듯한 이 의자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300만 원쯤은 가뿐히 넘길 높은 가격이라는 점과 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판매량이 많다는 것도 흥미로운 공통점이지만, 라운지 체어처럼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서재나 다이닝 룸에서 테이블과 함께 쓰인다는 그 설계 목적 또한 중요한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구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역시 4개의 의자 모두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구라는 것인데요. 왼쪽부터 보자면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들인 프랑스의 르꼬르비제부터 독일의 미스 반데오 로에는 물론 미국의 루이스 카까지 건축사를 공부하며 피해 가기 어려운 이름의 건축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건축가들은 가구를 만든 것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이들의 영역 파괴가 건축에서 가구로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르꼬르비제는 가구사에 영향을 준 수십 가지 가구들을 설계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아파트와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건축가임은 물론 그 옥상의 놀이터를 설계한 조경가인 데다 오늘날 도시를 닮은 컴팩트 시티를 제안한 엔지니어이면서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그의 명언대로 자동차나 선박에 마저 해박한 지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이 분야들을 넘나들면서도 이들의 작품에선 신기할 만큼 일관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저 비슷한 디테일을 가진 정도가 아닌 구체적이고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의 초기 지향점에 맞춰 본다면 장인의 손에서만 태어나는 지배층의 건축이 아닌 기계처럼 생산하기 편하고 세계 어디서도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도록 했던 그의 건축처럼 그의 의자 LC2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들 많이 만들 수 있던 귀족적인 의자와 달리 규격화된 모듈화로 금속 프레임 속에 제작이 용이한 쿠션을 쌓기만 하면 세계 어디서나 자신이 설계한 의자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나아가 자신이 설계한 공간을 완성하는 디테일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결과물에선 큰 스케일의 건축도 디테일한 가구도 같은 지향점을 가진 것을 보면 왠지 그들이 꿈꾸는 이상은 건축이나 조경 같은 분야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이란 통합된 경지에 오를 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에 이 가구들은 건축가가 만든 변종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닌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를 가장 작은 곳에 담은 디자인이자 그들의 가장 작은 건축으로서 역사에 남을 명작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렇게 건축가들이 이상에 닿기 위해 분야를 넘고 통합해 가며 세계관을 완성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장들이 아닌 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구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비록 앞선 거장들에 비하기엔 한참은 더 성장해야겠지만, 그들이 건축을 기반으로 도시와 조경, 가구를 다뤘다면 저는 조경을 기반으로 도시와 건축, 가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쩌면 차별화된 저만의 의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건축가이자 조경가로서 제가 가지는 이상인 물질로서의 디자인을 넘어 삶의 모습과 의미를 담아내는 디자인이란 것을 도시 규모의 스케일에서 이뤄내기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가구라면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만큼 그 시작으로서 더없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젠가 제가 만들어낼 세계관 속에 디테일이 되어줄 첫 번째 가구는 바로 책상과 의자의 조합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가구란 물질이 아닌 삶의 모습이라면 하루 중 중요한 순간을 대부분 함께하는 책상과 의자는 그 얘기들을 담아내기 가장 좋은 대상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의자편, 책상편, 그리고 가구 프로젝트의 프리퀄까지 총 3편으로 구성된 이번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편이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통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디자인한 의자는 이미 앞서 거장들의 가구와 함께 봤던 바로 이 의자입니다.
보통 가구를 소개한다면 소재와 마감 그리고 제작 과정을 얘기하듯이 이 의자 또한 북미산 오크와 월넛을 가져와 한옥부터 수많은 가구를 만들어 오신 목수님께서 손수 짜임으로 제작해 주시는 만큼 만만치 않은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직접 설계한 사람으로서 이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세 가지만 고른다면 첫 번째 얘기는 당연히 토끼를 닮은 인상에서 시작하는데요. 앞에서 보면 토끼 귀가 강조되고 뒤에선 토끼의 뒷모습이 강조되는 그 인상 덕분에 이 의자는 모아 놓을수록 그 공간을 삭막하게 만드는 여타의 의자들과 달리 마치 토끼들이 모인 것 같은 나름의 귀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제 테이블과 함께 두면 토끼 두 마리가 책상에 붙어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 티테이블에 모아두면 토끼들이 티타임을 가지는 인상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식탁에 모아놓을 때면 토끼 가족이 둘러앉은 듯한 인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토끼 의자를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독특한 디테일들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끼를 연상시키는 앞 뒷모습을 시작으로 시트 아래까지 이어지는 토끼 귀 디테일 덕분에 전면과 뒷면이 꽤나 다른 분위기를 가진다는 것과 양옆으로 여유롭게 넓은 시트를 가졌다는 것은 물론 그 시트가 다리 구조에서 떠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디테일들 덕분에 바라보는 각도와 높이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서서 볼 때면 심플한 시트와 등받이만 보일 뿐 그 하부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의자에서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 독특한 하부 구조가 드러남은 물론 어느 순간 시트 바로 아래에 디테일까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시점에 따라 디테일들이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입체적인 얘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시트 앞부분에 경사가 있다는 것과 토끼의 귀가 미묘하게 꺾여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는 두 번째 포인트인 앉은 자세란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 디자인은 분명 제가 전달하고 싶은 아주 구체적인 앉았을 때의 인상과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의자는 휴식을 취하는 의자가 아닌 책상이나 식탁과 함께 사용하는 의자라는 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것에 감각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설계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의 순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풀어내기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란 점이 중요한데요.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지만 흔히 쿠션을 통해 편안하게 만든 사무용 의자들은 막상 제대로 된 집중을 하기엔 너무 편안해서 긴장이 부족하고 오히려 휴식을 취하기엔 또 불편한 탓에 어느 순간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늘어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반면 딱딱해서 불편할 것 같은 카페 의자들은 때론 더 기분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며 보다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카페 의자들이 대부분 카피 제품인 탓에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원본들은 역사에 이름 남긴 디자이너들이 설계한 수준 높은 의자들이란 점에서 어쩌면 집중에 필요한 의자는 분명 편하기만 한 의자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집중의 순간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선 오래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을 수준까진 편해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편안해서 앉아있는 상태로 늘어지지 않을 만큼은 긴장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아주 까다로운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편안함과 불편함이란 평면적인 개념이 아닌 입체적인 스토리와 지향점에 가까운 개념이 될 수밖에 없듯이 저는 이 복잡한 인상과 경험을 기분 좋은 불편함과 부드러운 긴장감이란 말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온전히 저만의 생각은 아니며 20년 가을에 업로드했던 북유럽 디자인의 영상에서도 다뤄봤듯이 잘 설계된 의자는 쿠션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공간은 휴식과 집중 사이에 분명하지 못한 선에 머물기보다 소프트한 의자와 하드한 의자의 조합을 통해 일을 할 땐 제대로 집중의 의자에서 일을 하다 휴식을 취할 땐 제대로 된 라운지 체어에서
밀도 높은 휴식을 가지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션 없는 의자를 설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요. 무게 중심이 완전히 뒤로 가 있는 푹신한 라운지 체어도 나름의 어려움이 많지만 수시로 무게 중심이 앞뒤로 변해야 하고 쿠션마저 없이 단단한 의자는 아주 조금만 어설퍼져도 앉자마자 그 수많은 종류의 불쾌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계가 아주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만 해도 좋은 의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스토리와 디자이너의 네임밸류가 더해진다면 명작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역사 속 거장들은 이를 해결해 자신들만의 가치와 경험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이렇게 누군가 결국 풀어낸 문제라면 이는 그저 풀기 어려운 문제일 뿐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해결책을 뛰어넘는 저만의 답을 찾기 위해 마음 같아선 그 명작들을 모두 구매해 잘라보며 분석하고 제 결과물에 원하는 단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 테스트 제작을 해보고 싶지만 수백만 원의 의자들을 모두 구매해 반으로 자른다는 것은 비용은 물론 시간의 측면에서도 현실에선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상 공간으로 가져와 풀어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미 명작 가구들을 정교하게 제작한 유료 모델링들이 많고 이 자료들은 2차원의 도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진 만큼 이를 구매해 잘라보고 연구해 얻어낸 지식을 기반으로 제 이야기를 더해낸다면 그들 이상의 결과물도 어쩌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물론 실제 제품을 잘라보는 것엔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한옥부터 가구들까지 제작해오신 목수님을 만난 덕분에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이를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가진 이론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에 한옥 목수님의 경험을 합쳐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인상과 경험인 기분 좋은 불편함과 부드러운 긴장감을 결국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앞서 얘기한 시트의 각도와 전면의 경사 그리고 장식인 줄 알았던 토끼 귀의 미세한 꺾임이 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각도를 잡았다면 한없이 불편했을 것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난 덕분에 정자세에선 허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그리거나 혹은 식탁에서 요리에 집중하기 위해 무게 중심을 앞으로 보낼 때면 전면의 경사가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히 뒤로 기대 작업을 할 때면 바로 이 토끼 귀의 미세한 꺾임이 아주 절묘하게 등을 받쳐주며 그 인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분명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미 이 의자를 2년 가까이 써본 입장에선 적어도 제게 있어서만큼은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 동안엔 쿠션이 없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만족스러웠고 설계 의도대로 앉은 상태로 늘어진다거나 집중도 휴식이 아닌 애매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웬만해선 경험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자의 실용적인 면들을 얘기해 왔지만 사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직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업로드한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주제이자 이 의자를 디자인하며 가장 신경 썼던 세 번째 얘기인 가족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의자란 대상은 마치 오늘날 시계란 대상이 시간을 보기 위해서만 차는 게 아닌 것처럼 앉기 위한 도구 이상의 가볍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디자인에선 가족의 기억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떠올릴 때면 신기할 만큼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물론 주변의 작은 풍경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듯이 자리란 그 기억 속 풍경의 중심이자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멋을 얼마만큼 내는지 보다, 즉 물질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보다 우리 기억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무언가를 닮은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저의 디자인임에도 애써 토끼를 닮은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자 그 토끼의 이미지가 유치해지거나 과하게 추상적이지 않도록 선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인데요. 공부나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도 혹은 식사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어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의자의 뒷모습과 함께 토끼처럼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은 물론 때론 조금은 지친 모습이라 해도 토끼 뒷모습과 함께 힘을 내는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설계 의도가 나름 잘 반영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적인 스토리 때문인지 이 의자는 혼자 있을 때보다 모여 있을 때 더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도시라는 거대한 스케일 속에선 그저 미약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할 때면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수 있듯이 이 의자도 모일수록 토끼들이 더 강해 보이는데요. 벤치일 때부터 두 마리의 토끼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다이닝 테이블에 토끼들이 둘러 앉을 때면 각각의 가족을 상징하는 의자들이 모여 비로소 토끼 가족이 완성된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바쁜 도시인들의 삶에선 간혹 누군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럴 때면 빈자리의 의자가 테이블 위로 귀를 쫑긋 올려 그 주인을 상징하는 귀여운 순간도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의자의 디자인이 가진 스토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디에도 브랜드를 상징하는 엠블럼은 달지 않았고 오히려 스토리에 맞는 디테일로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설계자와 제작자의 이름을 새긴 황동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장에서 이 의자의 구조에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가능하면 토끼들이 함께하길 바란 디자인인 만큼 구분 없이 넓은 자리 하나보단 제대로 된 두 개의 자리가 함께 있는 토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벤치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재인 시트를 반으로 나눴고 심지어 이마저도 다리에서 띄어버린 상당한 난이도의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덕분에 이 의자만의 독특한 디테일과 구조를 얻기도 했지만 여기서 나아가 이 복잡한 구조에 메시지를 숨길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본 것인데요. 그 메시지란 바로 이 의자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결국 보게 되는 곳에 가족 간의 메시지를 황동판에 새겨 숨겨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구조 그 자체가 메시지를 숨기는 미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의자를 사용한다면 그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서재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해도 결국 그 일의 목적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란 점에서 그런 의자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 발견될 가족 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충분히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의미가 되어줄 것만 같은데요. 물론 이 금속 디테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포인트로 활용한다면 목재와 금속이 만들어낼 인상적인 조화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눈에 직접 보여 가족 간의 소위 오글거림을 만들기보다 숨겨져 있다 언젠가 우연히 발견되어 줘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련의 스토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이자 지금의 도시에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질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와 어떤 최신 기술을 담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물질이란 범위를 넘어 조경가로서 가족의 기억이란 풍경까지 디자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의 이름도 우리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말 안 듣던 토끼들이었다는 점에서 말 안 듣는 토끼의 의자라고 이름 지었고 짧게는 토끼 의자라 부르려 하는데요. 마치 저만 공감하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지만 언젠가 이런 가치를 건축이나 도시처럼 거대한 스케일에서도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가구는 분명 그 세계관의 시작이자 그 풍경 속 가장 작은 디테일로서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속해 존재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과 조경에선 이런 감성적인 얘기들을 한 후에 너무나 이성적인 견적서를 내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소재를 가진 다이닝 체어들의 가격이나 공방에서 목수가 직접 제작한 의자의 가격을 아신다면 굳이 명작 반열의 가구가 아니어도 100만 원 중후반을 아주 쉽게 넘긴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벤치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작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도 않고 원자재 가격부터 상당한 수제작 가구가 비싼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사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의자 또한 앞서 말했듯이 북미산 오크와 월넛을 가져와 한옥과 가구를 만드는 목수님께서 직접 짜임으로 제작해 주시고 거기에 마감도 상당한 가격에 오일을 쓰는 것은 물론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구조 탓에 하나를 제작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동시에 여러 개를 제작한다 해도 3개를 넘기지 못하는데요. 덕분에 순수한 제작 비용만 해도 웬만한 명품 의자 못지않은 비싼 가격이 돼버렸지만 최종 가격은 다른 수제작 가구들과 비교해도 조금은 낮은 가격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저의 이상과 가치관에 공감하셨다면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와 주문 방법을 적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편인 책상 시리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